스카이어스로프 타임즈 2023년 10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적자. 삼성 반도체 3분기까지 누적 적자 12조 넘었다. 요것은 그 최영지 기자 이데일리 2023년 10월 11일 오늘자죠. 아침 9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제 분기만 얘기를 한 거고, 누적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 공시 시스템에서 가져왔어요. 매출액이 190조 원으로서 전년보다 17.7% 밖에 감소를 하지를 않았는데, 매출원가 및 판관비가 2.9%뿐이 감소를 안 했다는 얘기는 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크게.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39조 원 났었는데 3조 7천억이 이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90.5%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2.4조다. 3분기에 좀 성과가 좀 좋았다 그런 얘기예요. 실적 회복 본격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3분기 누적도 같이 언급을 해줘야 바람직한 취재 방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0%도 안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요 위에 제목은 한지연 기자라고 머니투데이에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그 희망적인 것보다는 이 관점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데는 매우 그 좋은 자세일 겁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의 그 보도 내용이 좀 더 그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출 감소율 17.7%보다 영업비용, 매출원가 더하기 판관비 2.9% 감소율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판관비도 크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요거는 이제 제가 써놓은 얘기고요. 2024년도 한국 경제를 상징하는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볼 때 매출은 증가한다 해도 영업비용이 더 인플레이션이 되어 실적은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좀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영업 매출액이 좀 증가하는 경우는 우리 그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이 매출액은 증가하더라도 그 수입 물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오르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요 그래프까지 그 머니투데이에서는 2022년 이 반도체 그 규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올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적자에서 조금씩 그 회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LG 솔루션도 오늘 잠정 실적을 보도를 공시를 했는데 매출액이 25조 7,400억 원대로서 50.9%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8천억 원대로서 86.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가 한 48.7%뿐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분야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괜찮은 데가 좀 소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락 저성장 구조다, 기조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저성장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 거죠. 한진이라는 게 이제 그 물류 사업을 하는 거죠.
매출액이 2조 600억 원으로서 그 3.2%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반대로 0.4%좀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약간 더 좀 더 원가 절감을 좀 했다 노력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겠죠. 근데 매출액 자체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스라엘 대 하마스 전쟁이라고 국제 정치학 박사인 그 이충근 박사의 그 유튜브 방송 내용입니다. 1948년 이후 최초로 이스라엘 영내 전쟁이고 1973년 용 키프로 이후 최초의 선전포고를 했다. 이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때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가지 하마드 하마스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란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이라는 데가 순위파고 무슬림, 근본주의, 군사적, 민족주의적 조직, 죄송합니다. 소셜 서비스 윙이라는 걸 상하였고 군사 윙도 보유하고 있고 2006년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대 아랍의 대결 구도는 영토 문제 플러스 종교 문제 플러스 역사 문제까지 해서 최악의 복합적인 원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는데 국민을 유지해온 유대인들의 파워가 또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자지구인데 중간에 이렇게 한 대가 이번에 그 침범을 해가지고 인질도 잡아가고 뭐 그런데 다시 지금도 이게 몰아내고 있고 가자지구 자체를 지금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죠. 골드메이어 그 이스라엘 수장했던 여성분에 대한 소개도 했는데 표현한 것을 봤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올 것이나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인종학살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들 유대인이 아랍인들과 싸우는 그 비밀 병기는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교 한 나라만 있는 게 그게 자기네들의 비밀 병기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름을 연결해 가지고 골다 뭐 골드렛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데에서는 저는 그냥 친숙하게 김씨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씨 같다 김씨. 모양은 다르지만은 마사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로마 제국한테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사건이죠. 뭐 전부 다 그 이 다 전원 그 전멸하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국가가 해체되죠. 그냥 식민 통치를 그냥 받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 저기 그 로마 제국에 세금 내고 그런데 결사항쟁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해체가 됐죠. 로마에 의해서 2000년이 넘은 역사입니다. 하마스 수니파 대 레바논 헤즈볼라 시아파 이렇게 이제 또 되는데 이 헤즈볼라에서도 그 이참에 또 공격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둘은 또 앙숙지간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또그 대립 관계도 있고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무슬림 안에서도 헤브볼라라는 뜻은 뭐 신의 당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정규군은 아니고 여기서도 무장 단체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중동 나라들은 그 정규군이 아닌 무장 단체들이 또 항상 그렇게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많죠. 누가 키웠대는 동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자정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고 11분 후에 트루먼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중동 전쟁이 4차까지 쭉 벌어지는 거로 이렇게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이 공화국이 설립이 됐, 대한민국 공화국이 설립이 됐죠. 8월 15일에 맞췄을 거예요, 아마 건국일이. 그렇게 생각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조금 빨리 됐네요. 2차 대전 끝나고 3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에 그 정착을 해가 도착을 해서 나라를 넓혀 나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건국 선언을 1948년 한 3년 동안에 2차 대전 끝나고 거의 그렇죠. 한 3, 4년에 걸쳐서 나라 형성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정도라면은 뭐 엉뚱한 그 고대 소설을 쓰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좀 나라를 옮기면 어떨까. 근데 서구와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하나 더 넣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또 협동을 해서 그러니까 한미일 뭐 이렇게 협동을 해가지고 유럽과 합쳐서 가지고 뜻을 모아서 전체적인 힘으로 나중에 중국을 해체한 다음에 소련처럼 해체시키고 연해주나 만주 쪽에 좀 어, 거기 와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을 또 좀 해봐요. 왜냐면 그 종교 때문에 문제였는데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까지 전쟁을 해도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진 않거든요. 영토 문제만 가지고 뭐 하기 때문에 에, 그 잃어버린 고대사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도 그 일본 측에서도 그 인류 그 동조론이라는 게 있었고 또 그것은 소급해 가면은 한류 동조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종교적인 성격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거의 뭐 옛날 일본에서 내려오는 그 신도 신교라는 거하고 우리나라 단군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유대교의 풍습하고 매우 흡사하다 하는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정서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젊은 이스라엘 군인이 포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장면이 찍혔네요.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의 결과이다. 이번 사태를 당한 것은 SBS 뉴스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정부와 정보기관이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이 됐다. 네타야후의 대법원 기능 약화 시도가 촉발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가 좀 잘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 은퇴한 사람들을 취재한 내용은 우리는 외부 위협에 대처하는 데 익숙했지만 가장 큰 위협은 내부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전 모사드 수장 타미르 파르도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정보를 얻기 위해 점점 더 기술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됐다. 이스라엘 퇴역장군 아미르 아비비 그래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들은 뭐 컴퓨터 통신 이런 거 안 하고 옛날 그 방식으로 뭔가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감지가 잘 안 됐다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하마스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테이프 녹음이 한 게 있는데 그때 그 선언한 게 오늘은 세계의 마지막 점령과 이스라엘의 차별 정책의 종지부를 찍는 위대한 혁명의 날입니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하마스가 무슨 돈으로 무기들을 그렇게 많이 마련했냐 이게요. 로켓 폭탄이 5천 발 이상을 쐈대는데 그 조그만 그 지역에서 뭔 그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그 이 로켓을 준비했겠느냐? 그 로켓제가 어느 나라 째냐? 자기네들이 만들었을 리는 없고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금줄이 과연 누구냐? 이런 거를 언론에서 좀 추적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 또 미국의 영향력 약화의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뭐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수교 추진하는 거, 중국과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에, 그 수교가 차질이 좀 일어날 것 같고 현재 미국으로서는 이란, 헤즈볼라 등 외부 개입 확전 차단에 노력을 하고 있고 뭐 항공모함이 글로 갔대는데 그 가본들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 확산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타격 예상 이스라엘 지원 본격화하면 후순위로 밀릴 듯 그렇게 또 돼 있고요. 한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고유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압력과 고환율, 원화 가치 하락 압력에서 수요가 위축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뭐 안 좋겠죠. 우크라이나가 터져가지고 무기는 수출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언뜻 그 뭐 무기를 여러 나라에서 많이 그 사들였다고 하는데 과연 하마스는 어디를 통해서 사들였고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궁금하네요. 북한 위성 필수 부가결 미국의 우주 전략에 대항 10월 10일 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베이징 공동통신이 취재한 내용인데 북한은 10일 군사 정찰 위성의 운영을 포함한 우주개발 사업이 미국의 우주 전략에 맞서고 자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국가계획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표명했다. 북한은 올해 2회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의 3차 발사를 10월에 하겠다는 예고도 했으며 다시 필요성을 강조한 형태이다. 북한은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8년 기념일을 맞았다. 한미일 등은 이 일에 향해서 발사를 실시한 것도 경계했었는데 북한의 표명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연구원의 이름으로 문장을 써가지고 그 문장을 조선중앙통신이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우주군을 투입한다. 핵 선제 공격을 궁극적의 목표로 한 우주의 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야마구치 아키라라는 도쿄대학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특임조교가 해설을 한 내용도 실었습니다. 뭐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전에와 같이 통보하면서 규칙을 준거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 하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게 그 대구 군의면이라는 데인데요. 잠깐 쉬는 페이지로 그 눈을 힐링하기 위해서 이 산악 지역에 가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한국 기행 방송에서 어, 좀 시원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뭐 계속해서 저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여기에 살라고 그러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아스팔트 출신이기 때문에 도시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땡큐 현대로템 우크라이나전 피난민 생명줄 된 한 철도 차량 정재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서든 어떤
이게 그 장애인들 피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국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생명줄의 하나가 됐다며 감사하다고 이 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현대로템에 보내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관 어떻든 현대로템도 또 방위 산업이고 뭐 해서 어, 좀 뭐 우크라이나 지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는 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무기 수출이 되든 우리나라 경제에 또 좀 기여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